안녕하세요. 네, 열스마입니다. 제가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면서 전해질이 굉장히 어버노멀한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도 포타슘 대폭발 편을 갖고 왔습니다. 제 임상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심장이 덜컥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환자분의 포타슘 수치가 무려 6.2였어요. 여러분들 숫자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혈액종양내과는 투석 환자도 많고 전해질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네, 저도 그날도 평소처럼 라운딩을 돌고 있었는데 한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포타슘 6.2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와, 선망도 있으신데 혹시 심장 쪽에도 영향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만큼 전해질은 진짜 소량만 변해도 생명에 영향을 주는 변수거든요. 포타슘 높으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 배웠죠? 심전도부터 확인하라 라고 하죠. 그때도 당연히 EKG, 심전도가 먼저 처방이 났고요. 아무래도 고칼륨 환자 같은 경우는 리듬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EKG가 어떻게 어브노멀하냐? T파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PR 간격이 연장될 수도 있고 QRS 폭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P파가 소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라도 보이면 정말 긴장되죠? 왜냐하면 그런 수치들이 심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순식간에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응급시에는 바로 글루콘산 칼륨을 투여해가지고 심근세포를 안정화시키는 단계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포타슘 높은 환자분들 인슐린이랑 포도당 믹스된 수액 많이 연결하는데요. 왜 포타슘이 높은데 인슐린을 써요? 많이들 물어볼 수 있어요. 인슐린이 포도당이랑 함께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칼륨도 세포 내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혈중 칼륨 농도를 낮춰주는 원리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중탄산 나트륨, 비본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걸 병용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바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포타슘이랑 인슐린 믹스한 수액이 처방났고 비본도 처방나고 그 다음에 바로 처방난 게 칼리메이트 에네마예요. 여러분들 칼리메이트 에네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은 3회 연속으로 칼리메이트 에네마를 해라 이렇게 처방이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날을 떠올리면은 체력적으로 꽤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환자분께는 이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료예요. 제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칼리메이트는 장 안에서 칼륨을 흡착해가지고 배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변 여부랑 상관없이 그 칼리메이트 자체가 칼륨을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칼리메이트 여러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자 전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한눈 팔아도 딱딱해져요. 그게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출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프리셉터로 있을 때 신규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 경험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칼리메이트는 진짜 금방 굳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자 전분처럼. 그래서 관장할 때 칼리메이트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으면서 관장 진행하는데 제 환자분이 선망이 있는 환자분이다 보니까 막 움직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칼리메이트 NMR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빡 뿜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칼리메이트랑 그 관장이 다 맞아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유린펜 있죠. 유린패드로 방패처럼 들면서 칼리메이트 NMR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과정이고 제가 혈액종양내과에 있으면서 칼리메이트 NMR 정말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이게 환자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마음 하나로 처방이 나면은 빨리 열심히 하고 이 다음 랩팔롭 때는 칼륨이 좀 떨어져 있기를 정말 좀 간절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칼륨 환자분들 참고로 전해질 같은 경우는 고칼륨이었다가 저칼륨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약 중에서 혹시라도 전해질 교정한 약이 있으면 빼야 되고요.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 중에서 칼륨 보존형 이뇨제라고 해서 알닥톤 아시죠? 그거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투석하시는 분들이 알닥톤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알닥톤이 칼륨 보존형 이뇨제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빼야겠죠. 그걸 모르고 그대로 투약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심정지 아까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 이 환자가 저칼륨 혈증이어서 칼륨을 보충하려고 KCl이 포함된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해질이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 버린 거죠. 그러면은 절대 고칼륨 상태에서는 이게 사용되면 안 되니까 이 환자가 혹시 KCl이 포함된 수액을 달고 있다면 얼른 떼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기본인 거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전해질이 좀 많이 바뀌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종종 놓칠 수 있는 포인트라서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환자분은 결국에는 혈액투석으로 이어졌어요. 아마 신장이 배설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고칼륨 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렌지, 바나나, 멜론과 같은 고칼륨 과일들을 좀 제한해야겠죠. 제가 그때 환자분께 과일은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요. 그럼 반대로 저칼륨 혈증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자가 설사를 하거나 이뇨제 과다, 알칼리증 이런 것들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육의 약화나 경련, 심전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저칼륨 혈증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보통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검사 수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칼륨만 주면 될까요? 아니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KCL은 정말 간호학생분도 아실 거예요. 고위험 약물이에요. 대표적인 고위험 약물이죠. 희석하지 않고 투여하거나 빠르게 주입을 하면은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좀 희석된 KCL을 맞는 환자분들도 혈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하시더라고요. KCL 자체가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천천히 정맥 주사해야 합니다. 이건 선배로서 또 간호사로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의료사고로 이어지면 치명적인 부분도 제가 공유드렸습니다. 전해질은요, 수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모두 들어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환자의 전해질 수치 그리고 심전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공부하고 또 어려워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푸센맘 임무편도 집필하고 지금의 드림너스가 또 만들어졌겠죠. 이루미님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식과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임상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저희 저자님들이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집필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건 진짜 신규 간호사들이 알아야 한다 라고 강조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갖고 올게요. 드림너스와 함께 간호사의 꿈과 성장을 이어가요. 안녕!